안녕하세요. 주식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주식 기술적 분석의 3대 기본 중 하나인 주식 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캔들은 차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캔들이라고 하죠. 캔들은 주식의 가격을 봉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캔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주식의 가격을 시작 가격인 시가, 마지막 가격인 종가, 가장 높은 가격인 고가, 가장 낮은 가격인 저가로 나누어 하나의 봉 형태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양봉일 때는 종가가 여기, 시가가 여기, 고가와 저가. 음봉일 때도 고가와 저가는 동일하나 시가와 종가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고가와 저가는 동일하게 표시되고 캔들의 종가와 시가에 따라서 양봉과 음봉으로 나뉘는 것이죠.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양봉, 종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음봉입니다. 이처럼 위에 캔들만 보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얼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캔들 모습은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캔들에는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캔들이 7가지가 있습니다.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유성형, 영망치형, 교수형, 망치형, 도지형인데요. 우선 장대 음봉은 강한 매도세를 의미하고 장대 양봉은 강한 매수세를 의미합니다. 유성형과 영망치형, 교수형, 망치형이 있는데 이 캔들의 모습보다는 꼬리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유성형이나 영망치형이 저점에서 나타나면 추세전환 신호로, 고점에서 나타나면 매도 신호로 작용을 합니다. 교수형과 망치형도 바닥에서 나타나면 좋은 의미라고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죠. 누군가가 계속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매도 신호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사실 저점은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도 고점이라고 유추하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나중에 이 꼬리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꼬리가 의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도지형, 일명 십자형이라고도 하죠. 시가와 종가가 일치하는 캔들로 추세 전환을 알려주는 신호로 대개는 사용합니다. 고가권에서는 매도 신호, 바닥권에서는 매수 신호로 사용이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캔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매수세와 매도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시장 원리와 동일합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오르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즉 장대 양봉이 나오면 매수세가 많아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매도세가 많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캔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책이나 기본서에서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죠.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캔들을 만들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나요? 누군가가 캔들을 만들어 다른 투자자의 심리를 조정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세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던 내용이죠.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은 다음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위에서 캔들이 중요한 이유는 매수세와 매도세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결국 매수세와 매도세를 만드는 것은 돈이죠. 돈이 매도세로 가느냐 매수세로 가느냐인데 이 세력들은 개인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 매수세와 매도세를 좌지우지하며 캔들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캔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다뤄보죠. 첫 번째, 10% 이상의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은 꾸준히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장대 음봉은 꾸준히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대 양봉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캔들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단타꾼 및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많이 타시잖아요. 이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조금만 수익이 나도 나가려고 합니다. 단타라는 게 원래 짧게 먹고 나오는 것이다 보니 한 2%, 3% 수익이 나면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은 매도를 하시죠. 그리고 이전에 물려있던 투자자들 또한 본전가에 오면 본전 심리 때문에 물량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대개는 많은 투자가들이 이 본전 심리 때문에 많이 물려있던 종목이 본전가에 오면 되게 매도를 하죠. 그 방식이 어느 정도는 맞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 물려있는 종목들은 일부 익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이러한 매도 물량을 모두 삼키는 매수세가 있다는 것인데 정말 많은 돈을 가진 세력들만이 이 물량을 모두 삼키고 장대 양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장대 양봉은 세력들이 많은 자금으로 강한 매수세를 통해 만드는 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윗꼬리와 아랫꼬리.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의미하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우선 아랫꼬리부터 이야기해보죠. 이렇게 종목을 보시다 보면 특정 가격에서 꼬리를 달면서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의미는 누군가가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물량을 받아서 특정 가격 이하로는 주가가 안 떨어지고 주가를 올려놓는다는 의미죠.
과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인트론 바이오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크게 이탈을 시키지 않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과연 그 밑꼬리에서 계속 매수세를 잡아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의 종목이 이렇게 음봉으로 여기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대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도부터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야, 난 여기서 매수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배짱이 두둑한 거죠. 실력이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만약에 진짜 여기서 이 날에 음봉으로 장중에는 시작을 했으니까 투매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 개인들은 되게 매도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투매를 하죠. 투매란 이제 물량을 매도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또 음봉이 떨어지네. 자, 여기서 장중에 음봉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또 음봉이 떨어지면 당연히 주가는 더 하락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여기서 이 매도세를 누군가가 매수세로 바꿔서 밑꼬리가 달리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계속 매도세를 받아서 양봉으로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건 말 안 해도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윗꼬리는 두 가지의 형태로 자주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고가권에서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해 장대 양봉을 만들어 강하게 상승하는 척하면서 개인들을 끌어모으죠. 그리고 그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물량을 넘기기 때문에 종가가 마무리가 아닌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 물량을 어느 정도 던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동성제약을 보시면 여기가 고가권이었는데 이러한 고가권에서는 이런 윗꼬리들이 계속 달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풍광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 보시면 고가권에서는 이런 윗꼬리가 달리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닥 구간에서는 이전에 물려있던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 윗꼬리들이 나타납니다. 자, SG 충방이라는 종목을 보시죠. 자,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한 사람들은 이런 하락 동안에 엄청나게 큰 마이너스로 물려있을 겁니다. SG 충방은 정말 좀 악질 세력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이런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손절을 더 못하죠. 그냥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그냥 안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이너스 30%, 40%가 돼서 이런 장대양봉이 나온다면 팔까요? 사실 마이너스 40%나 마이너스 20%나 거기거든요, 크게.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팔기 거의 팔지 않을 거고, 한 10% 미만? 여기 정도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이 구간이 오면은 매도를 할 생각을 하겠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윗꼬리들을 자꾸 내놓으면서 이제 물량을 흡수를 하는 거죠. 이 구간에서 샀던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본전가가 오거나 아니면 소액 마이너스가 되면은 본전 심리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윗꼬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윗꼬리를 만들고 또 급락, 여기서 또 윗꼬리를 만들고 계속 급락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팔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하락을 더 만들면은 그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팔 걸 이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 정도만 올라오게 돼도 어느 정도 투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계속 과정을 거치면서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 매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도지형, 십자형입니다. 이 십자형은 종가와 시가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개인들이 주가의 시가와 종가를 동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이 도지형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사실 이 도지형이 나온 건 누군가가 주가를 관리해서 종가와 시가를 맞춘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이런 십자형이 뜨면 추세 전환이라 생각해 많이 몰려들 거니까 그렇게 되면 주가를 상승하기 더 쉬워지고 이러한 이유로 이제 세력들이 도지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도지는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도중에 거래량 없이 나오면 신뢰도가 좀 더 높습니다. 많은 종목들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은 진양산업을 보시면 여기 고가권에서 또 도지가 뜨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여기 또 저가에서 이렇게 또 도지가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지들은 결국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은 캔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캔들은 차트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캔들은 세력들이 만들 수 있고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캔들만 두고 주식을 해석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왜 이 캔들이 여기서 나왔을까? 이게 속임수일까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흔히들 책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 암기하듯이 외워서 사용하면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맞는 부분도 누군가가 그걸 의도하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가를 강하게 움직이려면 개인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그러면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서 유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는 정말 중요할 때에 개인들이 공식처럼 매수 타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개인들을 올라타게 한 다음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언젠가 누군가의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에서 그런 함정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함정에 빠져도 금방 나오겠지만 그러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함정에 빠졌을 때 얼마나 빨리 잘 빠져나오느냐가 그게 고수이고 초보인지를 가리는 척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또한 캔들은 세력들이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캔들만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손실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거래량, 이동평균선 등과 같은 다른 것들도 함께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수익을 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어느 정도 이제 캔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캔들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 이 캔들이 여기서 나오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주식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들 주식으로 수익 내는 성투하시길 바랍니다.